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지난주 이제 31차 이제 주총에서 기우성 대표가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제 35만 원 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받겠다, 이런 강력한 이제 주가 부양 의지를 보였는데요. 자,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됐을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주총은 주주들과 이제 눈높이를 좀 맞추면서 그간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기우성 대표라든지 서정진 명예회장이 깜짝 또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주주와의 어떤 이제 소통은 어느 정도 좀 했던 어떤 상황인데요. 뭐 주총의 어떤 평가들이 친절한 소통법이다. 그동안에 좀 이제 회사 좀 불통적인 어떤 입장들, 주주들을 좀 이제 안이하게 좀 봤던 부분들을 이번에 주총에는 한 420분 정도의 주주분들이 가셨고, 평균적으로 한 2, 3천 명 가는데 온라인상 포함하면 이제 거의 한 2천 명 가까이 되긴 됩니다만, 이번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그 소통 방식이 나름 이제 기우성 대표라든지 서정진 명예회장의 어떤 입장들이 이전하고 좀 달랐던 어떤 부분입니다. 뭐 이해한다, 노력하겠다, 믿어달라. 왜냐면 주가가 이미 뭐 저기 2020년 말에 거의 한 40만원 부근에서 현재 주가가 16만 8천 원이니까요. 60% 이상 뭐 빠졌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주주들은 상당히 이제 고통을 겪고 있고요. 뭐 가정이 좀 문제가 된 어떤 주주님들도 많았던 상황이다. 그래서 오윤석 이제 셀트리온 주주연대 대표가 이제 제의했던, 최근에 이제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에서 하는 이 최저임금을 받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우성 대표도 이 제안에 동의를 하고 부양 의지를 밝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도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 이제 잡음 없이 이제 가결을 시켰고, 이후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그 전화 연결을 했을 때, 몸살 관계로 뭐 현장을 방문을 못했다 했는데, 주주들에게 사죄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연결을 부탁했다고 하죠. 그간의 어떤 자신감이 있는 표정에서 주주들과 뭐 함께하는 어떤 소통의 모습을 좀 보였다. 그래서 합병의 어떤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낮은 상태니까 여기 합병 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반대하는 주주들이 좀 작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셀트리온 주주연대가 자체적으로 이제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 거의 95%가 지금 3, 4병에 찬성하니까 이제 합병을 하는 어떤 모멘텀으로 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주주와 이제 회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을 만들 거고요. 최근에 이제 분식회계 논란이 3월 초에 이제 이 부분들이 해소가 좀 되었습니다만, 안타까웠던 게 이제 지난주 초에 나왔던 블록딜 관련되는 이슈로 다시 원 상태로 갔던 게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주총장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좀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주가 흐름이 사실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한 주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거의 뭐 변화가 없는 상황, 그 17만원 밑에서 옆으로 이제 플랫형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기사 몇 가지 보면, 셀트리온의 이제 미국에서 그나마 그래도 상반기까지 매출단에 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불법 유통 뭐 적발되어서 리콜 뭐 50만 개 규모,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흐름이죠. 이 디아트리스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시중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 보니까 FDA가 리콜 사유는 이제 테스트 제품이 승인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리콜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홈페이지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셀트리온 회사에서는 이 부분들이 연구용 관련되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 지트, 디아트러스 관련되는 12만 개가 불법으로 유통됐다 확인해서 이제 제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안전에는 뭐 문제가 없지만 연구용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쓰일 가능성이 있어서 회수를 결정했다. 그래서 크게 뭐 주가에는 영향을 뭐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향후에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사실은 이제 2013년 승인을 받고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지금 왔기 때문에
다음에 부분 바이오 신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셀트리온의 어떤 그 노력들이 최근에 보이는데, 여기 새로운 어떤 모달리티로 연구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분석이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고바이오력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신약 개발 협력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이 모달리티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치료를 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여러 가지로 하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대표적인 게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코로나 때 이제 mRNA 방식으로 했던 게 이제 새로운 어떤 모달리티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되는 부분, 이걸 가지고 항암제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국내에서 이제 고바이오력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 능력과,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CMC 관련되는 부분, 이 제조 품질 관리라고 해가지고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그 다음에 뭐 컨트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바이오텍들이 기술 이전을 할 때,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 이 부분들을 사실 요구합니다. 이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라이센스 아웃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에 바이오텍들이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이미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바이오력의 어떤 개발 역량을 채울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구조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이 뭐 진단 키트라든지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mRNA 관련되는 부분, ADC 쪽,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M&A뿐만 아니라 협력을 계속 이제 늘려나가고 있다. 단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결과는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유망한 부분에서 계속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CMC 어떤 문제로 그간에 이제 뭐 고바이오력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걸 통해서 향후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MO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1공장, 2공장 외에 이제 3공장, 4공장 이렇게 정설하고 확장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바이오시밀러로만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모달리티 확장을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도 꾀하고 있다. 이 부분들도 꾸준히 이제 나중에 향후에 이 부분들이 성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재고가 어떻게 빨리 치워지느냐. 보통 이제 재무 비율 중에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보다 2020년보다 이제 2021년에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4에서 1.7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0.8에서 0.7에, 회전일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보다 2020년보다 2021년이 조금 이제 그 재고자산 회전율 자체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주춤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사업 구조에도 좀 영향이 있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물량을 받아서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회전일수도 지금 거의 재고가 매출로 바뀌는데 거의 1년이 넘어 걸린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521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업의 어떤 그 주력 사업 구조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현황이 좀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어떤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회전일수가 좋아진다면 이제 수익성 관점에서 뭐 현금 여력이라든지 재무 구조의 어떤 정설이 성향이 좋아진다, 이렇게 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난주 월요일날 오후에 나왔던 블록딜 이후에 화요일부터 거의 오늘까지 지금 5일 동안에 2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플래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빠지고 있지는 않는데, 기관들은 이제 오늘 매수를 다시 또 했고요. 외국인들 매수하고 개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때 이제 연봉 나올 때 공매도가 늘어나고 이후에는 지금 공매도가 다시 또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 요 부분들이 메꿔지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8만 원과 17만 원대 이 갭이 메꿔져야 이 부분들을 다시 할 수 있고, 아니면 내려가 버리면 여기에 쌓이는 물량이 향후에 또 이제 저항대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의 방향성을 이번 주에 어떻게 하느냐가 상대적으로 차트상에는 좀 중요하겠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흐름이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주총의 회사가 얼마만큼 빠르게 향후에 합병 관련되는 어떤 이제 스케줄을 정확하게 이슈화 하느냐가 좀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수급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상할 수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많이 늘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비슷한데, 제약하고 그 헬스케어는 공매도가 또 전주보다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인데요. 이런 이제 수급의 약화 부분들을 이번 주에는 어떻게 좀 극복할지 관심 가지시면서 투자 대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